불박차 직진합니다. 직진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마지막 차로 직진합니다. 예, 여기 우회전 화살표 돼 있지만은 여기 지구예요, 지구. 지구에서 가는데 넌 뭐냐? 너 왜 어디서 나와? 이런. 아니 저기서 아니 몇 차례에서 들어오나요? 내가 쭉 갑니다. 녹색 신호에 쭉 가는데 여기 1차례 했던 차가 여기에서 들어오면 좀 피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차로 연결한 줄 알았더니 와! 예.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방주시 태만으로 불박차한테도 10%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전방주시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눈에는 보이죠. 순간적으로. 예,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1차로 차가 2차로 변경할 때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우회전할 것을 예상 못하죠. 예상 못해 오! 예, 2차, 3차로 지나올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못 피합니다. 100대 0입니다. 앞에 보인다고, 블랙박스 보인다고, 그래서 전방주시 태만 방어운전 안 했다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 다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있어. 다 보이죠. 보이는데 못 피하죠. 불박차는 우회전을 해야 돼요. 집에 가려면 우회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정차로가 있긴 하지만은 버스 정차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조금 일찍 들어가서 버스 정차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자, 미리 실선에서 들어갔습니다. 아유, 속도도 빠르네요. 속도가 80 정도 됩니다. 제일 밑에 77, 75 이렇게 가는데 이런. 다시 보세요. 여기서 미리 들어갔어요. 미리 들어가서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그러다가 언제 나오나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고, 실선 구간에서 여기서. 이 사고 피할 수 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버스 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내. 그러나 과실 비율은 100대 0이다. 아이고 들어가지 말란데 왜 들어가? 저 끝에 가면은 여기 좌회전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저 마지막에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 여기 점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지. 왜 들어가지 말란데 왜 들어왔어? 그래서 버스 정차로 가지 말란데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박차에 대해서 잘못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과태료, 범칙금 별도로 하고 100대 빵이다가 92%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는데 왜 들어가? 그거 잘못이야. 100대 빵 아니다가 8%입니다. 야,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함정에. 무슨 함정일까요? 상대차. 상대차는 왜 들어올까요? 상대차가 쭉 가는데 여기에 상대차가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다시 보세요. 상대차가 여기서 들어올 때 뒤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 차가. 뒤를 봤을까요? 아니면 무턱대고 들어왔을까요? 뒤를 봤을 수도 있고요. 무턱대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뒤를 볼 때 저기는 뭐가 다니는 곳이죠? 버스. 버스는 착 보면은 큰 차가 보이죠. 근데 큰 차가 안 보여요? 버스가 안 오는구나 들어가는데 작은 차가 빠르게 왔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차가 깜빡이도 않게 들어오는데요. 저 차는 내가 들어갈 때 여기 혹시 버스 오나? 딱 봤더니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겠지. 버스는 커서 조금만 와도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던 조그만 차가 빠르게 온 거예요. 승용차가.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도 한 20% 정도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빠르게 온 것까지 하면은 3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버스 정차로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푹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제한 속도 지켰어도 60을 지켰어도 못 피한다. 그럼 100대 0이에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들어가지 말라는 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불박차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네? 그 여기에 서면 안 보이죠? 여기 서면 차가 안 보여요.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람 없을 때. 여기까지 나가서 이쪽을 보게 되죠. 그러다 꺾게 되는데요. 꺾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속도 좀 줄여야 돼요. 좀 더 줄이세요. 좀 더 줄여서 꺾어야 돼요. 그냥 꺾다가 이런. 저 자전거랑 부딪혔는데요. 여기서 좀 속도 좀 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더 속도 좀 더 줄이고 여기서 잠시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꺾으려고 했는데 여기 뭐가 있나요? 또 차가 있네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이쪽을 보면서 차가 없더라도 그냥 차 안 오네? 꺾는데 자전거가. 자전거는 왜 날 들이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거꾸로 내려왔어요. 약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 더 잘못이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8%입니다. 자전거 100%라는 의견도 8% 있습니다. 약자 보호 원칙에서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 4%. 이럴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겠죠. 난감하네. 난감합니다. 자전거도 차예요. 차가 왜 역주행을 합니까? 아니 여기서 내가 아무래도 어느 쪽을 보게 되나요? 이쪽을 보게 되죠. 역주행 차가 있을 걸 생각 못하죠. 그러면서 꺾는데 저렇게 역주행에 달려왔다. 예. 아니 왜 여길 달려와요? 이런 데로 위험하게. 과연 자전거의 100%냐? 아니면은 불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느냐? 마음은 자전거 100% 하고 싶어요. 거기서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원래는 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길 가장자리는 다니도록 돼 있잖아요. 길 가장자리니까 오더라도 여기 차들이 없으면 이쪽으로 슬금슬금. 가장자리로 슬금슬금 오면 마주 오더라도 가장자리 쪽으로 오면은 천천히 오면 사고 안 나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면은 자전거에다가 짐 싣고 근데 거꾸로 많이 오죠. 그러나 가장자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자전거 거꾸로 오더라도 사고 안 나죠. 근데 이 자전거 어디로 왔어요? 이 자전거가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오서 이렇게 슉 위험하죠. 매우 위험합니다. 그 자전거 100%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불박차도요. 저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거꾸로 온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지나기 전에 요걸 지나기 전에 잠깐 섰더라면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저 흰색 선인가 노란 선인가 보이죠? 요거만 안 지났으면 자전거 슝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가나요? 요 지나죠?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아, 흰색 차선이었네. 차선, 점선이요. 그래서 항상 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쪽을 주로 보지만은 이쪽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서야죠. 서서 꺾기 전에 시야 확보 빵빵 꺾기 전에 못한 점에 대해서 불박차 한 30%? 예. 근데 저 자전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뭐 7대3 내지 8대2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서 자전거 60 또는 자전거 70 정도 할 것 같아요. 자전거 60 내지 70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요거 좀 올립시다.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차에 가려지지 않고요.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나가던 차랑 부딪혔는데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 사건 60대 40. 자전거 60, 자동차 40.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70대 30까지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조정은 끝났어요. 그 사건이 여명 기간이 지나서 다시 또 소송했습니다. 다시 그 식물인간은 여명 살 수 있는 기간 신체감정에서 8년 살 수 있다. 그러면 8년까지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8년 지나서 생존했으면 또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한 결과 판결에서 60대 40으로. 그거는 요쪽이에요. 요쪽.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좀만 고개만 돌렸으면 보일 수 있었는데 왜 못 봤느냐 해서 60대 40인데 여기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자전거 잘못 70 내지 80까지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자전거 역주행 관련해서는요, 제가 식물인간대 사건을 토대로 해서 법원에서 보험사랑 엄청 싸웠던 게 그거를 생각하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식물인간 사건이요, 보험사를 한 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입니다. 보험사랑 8년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합의했어요. 그런데 8년이 아니라 18년 살아요? 그럼 나머지 10년치는 내 돈으로 꼬라박아야 돼요. 그래서 식물인간의 경우 오래 못 살 것 같다 생각하면 보험사랑 합의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체 감정에서 인정되는 여명기간은 더 오래 살 것이고 언젠가는 깨어나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때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하면은 여명기간, 살 수 있는 기간, 보통 식물인간은 일반인들이 건강한 사람이 그 나이 때 10년을 살 수 있으면 2.5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기간 이후에 다시 청구하려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의 경우에 보험사랑 한번 그냥 섣불리 합의하면 영원히 끝입니다. 다만 소송 못할 때도 있죠. 피해자가 실이 엄청 클 때, 그때는 소송하면 오히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실이 너무 크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식물인간 사건은 없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주변에서 내 잘못이 별로 없는데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 그때 함부로 합의하면 안 돼요. 합의하면 그 합의로 영원히 끝. 소송하면은 그 기간 지나서 다시 소송. 지금 세 번째 소송하는 사건들이 여덟이 있어요. 제가 벌써 21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여명기간 8년 지나고 또 6년 지나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네 번째 소송 들어갈 겁니다. 식물인간이 왜 될까요? 식물인간 되는 이유 써보세요, 여러분들. 왜? 머리 때문에 그랬으면 머리. 누가 식물인간 될까요? 무단횡단자. 자전거, 오토바이 헬멧 안 썼을 때, 그리고 헬멧 벗겨졌을 때, 그때 식물인간 됩니다. 죽거나 식물인간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에 타고 있으면서는 머리는 안 다쳐요. 차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근데 문이 열려서 밖으로 튕겨나가면 그럼 똑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안전벨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만 차에 타고 있을 때는 목을 다쳐요. 목을 다쳐서 사지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벨트만 제대로 매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안전벨트 안 매고 있으면 몸이 튕겨나갈 수 있잖아요. 튕겨나가서 잘못 부딪히면 이 목뼈가. 그래서 보호장구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내가 식물인간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사지마비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전벨트 반드시 해야 되고요. 헬멧 반드시 턱끈까지 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황당해요. 녹색 신호 다음에 좌회전 신호입니다. 불박차가 정선에 맞춰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 다음에 출발해야 되는데요. 조금 일찍 출발합니다. 보시죠. 어떻게 출발하나요? 자, 이제 녹색 신호에서 황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좌회전 신호 들어올 거예요. 슬금 좌회전 신호 들어왔다! 이런 이 사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왜 미리 출발했어? 물론 여기 횡단보도 지날 무렵에 좌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빨리 달려오던 차는, 이 차는 황색 신호에 멈췄어야 되는데 황색 신호 멈추지 않고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라고 속도가 높아서 이게 좀 더 과속 때문에 그렇죠. 속도를 줄이고 황색불에 멈췄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다. 근데 불박차 출발하고 번쩍. 불박차는 예측 출발했습니다. 내 교차로 안에 들어갈 때는 좌회전 신호였지만, 그러나 정지선에서 적어도 한 10몇 메타, 횡단보도가 10m 정도 되잖아요.
8m에서 10m 정도 됩니다. 물론 좁은 데는 7m짜리도 있지만. 그리고 정지선에서 거리 하면 한 10m, 12m 정도 앞에 나가 있었어요. 그 슬금슬금 하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생짜배기 신호위반 차하고 붙였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불박차도 한 20% 정도 잘못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제가 제 신호에 따라 들어갔는데요. 100대 0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100대 0이다.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 의견 100대 0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94%는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다. 정지선은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었는데 왜 말을 안 들었어? 말 안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만일 내가 정지선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100대 0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슬금슬금 이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고 그랬죠? 약 한 10에서 12m 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2초고요. 2초 만에 못 가요. 오토바이 펑 가면 2초인데요. 3초 정도. 적어도 3초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내가 3초의 여유가 있었다면 출발하기 전에 보세요. 여기서 좌회전 신호 이때 내가 출발할 거죠. 이때 좌회전 신호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출발해야지. 그러면서 가면 3초의 여유가 있습니다. 3초 동안에 3초 동안 이 차는 벌써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출발하면 저 차 오네. 그럼 내가 안 가면 사고 안 나죠. 내가 뒤에 있었으면 가려고 하는데 뭐가 퍽 오면 내가 멈출 수 있잖아요. 저 미친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 만에 사고 나는지 보세요. 자, 하나, 둘. 내가 정지선에서 출발해서 사고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왜 좌회전 신호 들어오기 전에? 좌회전 신호 들어오기 전에 나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너 왜 움직였느냐? 20% 볼 수 있죠? 3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출발의 경우 20 내지 많으면 3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예측 출발하지 마세요. 신호가 떨어진 다음에도 뭐 하라고 그랬죠? 3초의 여유를 가지라 그랬죠. 근데 3초의 여유가 아니라 3초로 먼저 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고속도로 분기점인데요. 어떤 사고를 할까요? 분기점에서는 헷갈리는 차들 때문에 쭉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수원 쪽으로 쭉 갈 거예요. 쭉 가는데 저 앞에서 아니 거기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 아니 여기는 아직까지 대체로 이런 데가요. 제한 속도가 좀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100으로 돼 있다가 저런 램프 구간에는 램프 구간이 넓으면 한 70, 또 좁으면 또 한 50. 그러니까 그 커브 길에는 또 50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속도 제한이 없어요. 속도 제한은 여기서부터 100m, 사고 지면서 100m 더 가면은 그러면 50으로 줄어듭니다. 거기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제 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자, 제한 속도 아직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100이에요, 100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실선에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우와. 옆에는 또 백색 안전지대까지 있고요. 아무리 이렇게 점선과 실선일 때 튀어나오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시 위반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형사 문제고요. 민사적으로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저차는 속도가 뚝 떨어졌겠죠? 그러면 무조건 당연히 사고로 이어지죠. 꿍. 너무나 당연한 100대 0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진출로에서요. 이 사고 분심위에서 60대 40이 나왔답니다. 불박차한테 40분 잘못이 있대요. 흥부가 기가 막혀. 그 이유는 뭘까요? 60대 40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이야, 보세요. 상대차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상대차 깜빡이 켠다. 깜빡이 켰어. 그냥 나오는 게 깜빡이 켜고 나오네. 깜빡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네 바퀴가 다 돌았네. 네 바퀴가 다 돌았어. 네 바퀴가. 예, 네 바퀴가. 그러면서 60대 40이래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분심이 결정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심의 결정 사유. 동영상에 안전지대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상대차가 진로 변경 완료했다. 네 바퀴 다 돌았다. 네 바퀴 다 돌았는데 뒤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깜빡 켰다. 그래서 불박차도 40번 잘못이 있다. 예. 정말 획기적인. 근데요, 뭐 이해를 하십시다. 이 사고가 2018년 5월이니까요. 예.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옛날에는 분심에서. 이제는 안 그러겠죠? 예. 이제는 안 그러기를 안 그럴 겁니다. 예.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새벽 3시에. 새벽 4시 가까이 됐어요. 이곳은 문경 근처 고속도로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시간은 새벽 3시 51분 가리키네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쭉 달리는데 1차로 갑니다. 1차로 가고 저 앞에서 트레일러 비켜줘야죠. 네, 트레일러 우측 깜빡이고 비켜줍니다. 트레일러 비키고요. 불박차에 쭉 가는데 저 앞에 뭐가 번쩍번쩍 하면서 가네요. 저 뭐예요? 번쩍번쩍 하는 차, 저 차 번쩍번쩍. 저건 뭘까요? 밤에 비상등까지 켜고 가네요. 뭐 비상 출동하고 있네요. 뭐라고 써 있네요? 글씨도 써 있는 것 같은데 글씨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글씨가 무슨 긴급출동이라고 돼 있네요. 긴급출동. 예, 뭔가 앞에 뭐가 있나 봐요. 뭔가 있는데 불박차는 1차로 그냥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쭉 가다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예, 뭐야. 저기서 불빛이 좀 보이는데요. 불빛이 요거. 불빛이 중앙브레이크 쪽에 있어요. 저 뭐야? 차가 배를 보이면서 누워있네요.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이게 바닥을 보이면서 이렇게 자동차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쭉 가는데 저기 지나간 차들이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1차로 가다가 예,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문경 부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 이미 사고 나서 차가 누워 있었어요. 미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조등은 저쪽 똑바로 세워져 갖고 저게 뭘까? 예, 중앙브레이크 쪽에 있어서 이게 똑바로 이게 누워서 두 개를 비췄으면 알았을 텐데 예, 삼각대는 설치는커녕 비상등은 켜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 차주는 차가 넘어진다면 갓길로 나와 있었어요. 보험사에서는 제가 80%. 과속 안 했는데도 그걸 왜 못 봐? 불박차가 80, 누워있던 차 20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이 보험상 그런 게 대부분 보험사들 80대 20이라고 그래요. 경찰은 저거 불박차 가해 차량이에요. 경찰은 이럴 때 불박차 가해 차량, 그리고 보험사는 늘 80대 20이라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래요. 야, 이거 낮에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보험사가 또 같아요. 너무 찜찜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불박차가 더 잘못했지. 다른 차들은 피해가잖아. 왜 못 봐? 불박차가 더 잘못했어. 앞차가 더 잘못했어. 앞차 100% 잘못했어.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무지장 많네요. 10%나 되네요. 10%나. 앞차가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2% 있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얘기 88%입니다. 만일 이곳에 저 차가 전조등도 없이 저렇게 누워 있었다. 그랬으면 좀 100%죠. 가로등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는 곳에 뭐 있네?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제 없잖아요. 아까는 가로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요. 가로등도 없는 곳에
아무런 등도 키지 않고 누워있었으면 저차 100%입니다. 저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시속 100으로 가는데 100으로 가다가 요새는 110도 있어요. 100으로 가다가 딱 보이는 순간 40m 앞에 뭐가 3, 40m 보이는 순간 1.5초 만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불박차에서 잘못이 있어요. 낮에 저렇게 누워있는 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면은 누워있는 차 한 3, 40? 불박차 6, 70 볼 수 있습니다. 낮이었다면. 뻔히 보이는데 왜 못 피해? 밤에. 안 보이죠. 그래서 앞차가 더 잘못이죠. 앞차 잘못 얼마로 봐야 될까요? 한 70%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조등 불빛이 저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멀리서 보면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어떤 차가 저 큰 불 켠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적어도 앞차 60% 이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앞차가 더 50대 50, 적어도 앞차가 더 잘못해야죠. 그렇다면 불박차 잘못은 뭘까요? 불박차는 여기서 가다가요. 오른쪽에 번쩍 저기 일반적으로 번쩍번쩍 하고 다니죠. 비상등까지 키지는 않아요. 비상등까지 키고 뭔가 갈 때 여기 글씨도 한번 보세요. 글씨. 사고. 예. 사고. 앞에 사고 났어. 그래서 긴급 출동. 좀 보세요, 옆에 뺑글뺑글하고 한번 좀 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저 앞에 다른 차들이 어떻게 가나요? 앞에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를 잡고 그러면서 비상등도 켜잖아요. 옆에 앞에 가는 차들 비상등 켤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조심했더라면 불박차도 주변에 신경 쓰지 못한 거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옆에 상황을 봐야죠. 하지만 최소한 앞차가 더 잘못한 겁니다. 최소한. 앞차 잘못 60 내지 7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혼자만 밖으로 물론 나와야지. 거기서 삼각대 설치하면 죽어요. 삼각대 설치하다가. 그러니까 삼각대 설치 뒤로 와서 옛날에 100m 지금은 뒷차가 보일 수 있는 곳에 삼각대 설치 그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제발 이거 준비하세요. 이거 갖고 뒤에서 뒷차례 해서 돌려줘야지. 갓길로 와서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프레쉬 조그만 거 하나씩 꼭 넣어 갖고 다니십시오. 삼각대요. 밤에 삼각대요. 법에는 설치하라고 돼 있죠. 설치하지 마세요. 설치하다 죽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미리 보이는 곳 설치해야 돼요. 100m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100m 지키다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뭘 발견을 피할 수 있으려면 50m도 불안하죠. 한 70m까지 걸어가 보세요. 70m 걸어가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1초에 우리가 1m 정도 걷죠. 1.1m 걷습니다. 70m 걸어가려면 1분을 뒤로 걸어가야 돼요. 뒤로 걸어 삼각대 들고 가서 딱 설치하러 가다 죽고요. 설치하고 나오다 죽고요. 그리고요. 삼각대가 왜 의미가 없을까요? 지나가는 차가 툭 치면 없어져요, 그냥요. 삼각대 세워놨는데 지나가는 차가 트럭이 잘못하고 툭 치면은 그냥 바닥으로 그냥 깨져요. 없어져요. 삼각대 설치하지 마시고 제가 뭐 후레쉬 회사라는 사람 아니에요? 예, 후레쉬 이거. 후레쉬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네, 이거랑 후레쉬를 같이 드세요, 같이. 예,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예. 요거 10,000몇천 원이면 사요. 마데지나. 예, 마데지나 쌉니다. 근데 이거 멀리서 잘 안 보여요. 후레쉬 500m 뒤에서도 보여야 되거든요. 이거 잘 안 보여요. 멀리서요. 안 보여요. 가까이 가야 보여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후레쉬. 소품이 막 나와요. 소리엘님, 우와, 별게 다 있으심. 이 경강봉은 어디다 하는 거냐면요. 그거 또 사오라 그래. 자석 달린 거. 이건 없어. 여기 밑에 자석이 있어요, 요새는요. 딱 켜면서 팍팍팍 하면서 빨간불 파라면 이거 싼 거예요. 좀 한 2, 3만 원 더 주면요. 여기서 사이키 조명이 나와요. 이거 차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자석으로 딱 붙이고, 그리고 사람은 탈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 차에다 붙여놓은 거지 이걸 흔드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음주 단속할 때는 하는 거죠. 그러면 삼각대는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 삼각대. 삼각대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삼각대는요. 삼각대는 갓길에 세우는 겁니다. 갓길. 고속도로에서 사고, 고장으로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돼요. 갓길로 뺀 다음에 그리고 갓길에 차가 있다는 거 뒤에다가 미리 알려야 돼요. 갓길로 뒤에 가서 한 100m 뒤에 삼각대 설치해 두는 겁니다. 낮이건 밤이건 낮에도 밤에도 예. 그리고 불꽃 신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갓길에서도요. 밤에는 불꽃 신호까지 해야 돼요. 낮에는 뻔히 보이잖아요. 삼각대 뒤에다 해놓으면. 그리고 갓길은 누가 안 치고 나가요. 갓길 누가 치고 갓길까지 침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뒤에다가 잘 미리 보일 수 있는 거 삼각대 설치하고 밤에는 삼각대 설치해놨더라도 더 미리 저 뒤에서 볼 수 있도록 이거예요. 눈뽕 안 할게요. 이제 밑으로 할게요. 요거 이렇게 밝은 거. 이걸로 빙글빙글 돌려줘야 돼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 이거 켜서 자동차에다가 뒤에 뒤트렁크 열어두는 건 낮이에요. 밤에는 뒤트렁크 열어두면은 오히려 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트렁크 뒤에다 더 이걸 붙여놓으세요. 예, 하잖아요. 그리고 프라시 쭉 앞에서 옆에 갓길을 돌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 데서 설명을 안 해요. 경찰청, 고속도로공사에서 그런 걸 좀 설명해 줘야죠. 2차 사고 예방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사고를 막아야 됩니다. 그럼 운전자가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 차 옆에 서 있다가 둘 다 죽어요. 운전자도 죽고 그러면 2차 사고, 3차 사고 계속 나는 겁니다. 운전자가 먼저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럴 때 차에 비상등 켜놓고요.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되고요.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이런 거 딱 붙여놓고 그리고 비상등 켜놓고 근데 비상등까지 안 들어오는 경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네, 시동이 꺼졌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킬 수 있는 건 켜놓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탈출해서 요것을 뒤쪽으로 요걸 비춰주면서 뒤쪽에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뒤에서 오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뭐 중요한 거 있다고 그거 꺼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아무리 중요해도 내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 목숨이 세상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만큼 뒤에서 오는 다른 차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려면 2차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혼자 나와서 뭐 숨어 있는다든가 이거 갖고서 어떤 분들은 이걸 흔들어요. 이거 흔들어봤자 이게 됩니까? 이거 아무리 뭐 이것도 센 게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세봤자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이걸로 비춰볼게요. 이거하고 자 비교해보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왕복 4차로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이곳을 1차로를 달리다가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 날까요? 조금 빨라 보이죠? 느낌상 좀 빨라 보이는데요. 뭐죠? 보셨나요? 다시 쭉 가는데 뭐예요? 보셨어요? 트럭 바퀴가 이렇게 보여요. 트럭이 불법 유턴하려고 1, 2차로를 다 갈아먹고 서 있는 겁니다. 야, 가로등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저렇게 3개 차로 늘어난 상태에서 불박차는 스팅어 승용차고요. 상대는 5톤 트럭입니다. 5톤 트럭인데요. 아, 저거 피할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합니다. 불박차한테 20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5톤 트럭이 길을 딱 가로막고 피할 데가 없어요. 아까처럼 좀 옆으로 누워있고 빈차로 했으면 빈차로라도 피할 텐데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정신을 잃고 사고, 그 당시를 기억을 잘 못해요. 몇 대 몇입니까? 100대 0입니까? 80대 20입니까? 저걸 어떻게 피해? 저건 못 피하지. 100대 0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영상으로서는 100대 0인지 100대 0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얼만큼 보이나요? 여기서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 둘, 26m? 26m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 요거보단 좀 더 보이겠죠? 조금 더 보일 것 같아요. 블랙박스 영상이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어두워 보이고 속도가 좀 빨라 보이죠? 빨라 보이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거 직진도 되고 좌회전 될 수 있다. 즉 교차로라는 뜻이죠. 교차로. 그리고 여기 황색 전멸등이 켜져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속도를 좀 줄였어야죠. 속도를 좀 줄여서 앞을 줄였더라면 100대 0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 황색 전멸등이 깜빡깜빡한다는 것은 거기가 교차로, 그리고 교차로예요. 거기가요.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저거 도저히 못 피한다. 속도에 무관하게 못 피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은 더 잘 보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박차가 속도가 제법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황색 전멸등이 있다는 점. 그래서 100대 0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80대 20. 80대 20. 그리고 이건 현장 실사가 필요해요.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는 저거보다는 더 잘 보이더라. 그랬으면은 어쩌면 80대 20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걸 어떻게 피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차 타고 지나가 보세요. 지금 동생분은 병원에 누워 계시고요. 형님이 올리셨는데 형님이 여기 가보세요. 밤에 갈 때 내가 한번 가보면은 과연 어디까지 보이는지. 제가 속도 60을 지켜서 가보세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더 잘 보이는 거. 내 눈에. 항상 블랙박스는 낮에는 사람 눈보다 더 많은 걸 담습니다. 밤에는 사람 눈보다 더 조금만 담깁니다. 블랙박스 찍힌 것보다 사람 눈이 더 밝고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과실 비율을 평가해야 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100대 0인지 8대 2인지 아니면 블록차 8대 2보다 조금 더 잘못이 있을런지 현장에 가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후방 영상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요. 오토바이가 옵니다. 오토바이가 어디로 오나요? 보통 이걸 갓길이라고 그러는데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행차로 옆에 있는 걸 갓길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길 가장자리죠. 보통 갓길이라고 그럽니다. 여길로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어요. 앞에 차가 우회전할 거예요. 앞에 차가 깜빡 켜고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꽝!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앞차는 신호대기 하고 있었고요.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신호대기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풀려요. 차가 가요. 이제 깜빡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꽝! 경찰에 갔더니 경찰관이 저기 안 보여 그러더래요. 안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오토바이 온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서로가 피해자로 주장합니다. 오토바이는 내가 아까부터 갓길로 오고 있었는데 왜 날 때렸어? 저 앞에 자동차는 아니 내가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 거기로 오면 안 되잖아. 누가 더 잘못했나요? 오토바이가 잘못했죠. 가면 안 되죠. 자전거는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갈 수는 있지만은 차들이 쭉 밀려있으면 자전거들은 어떻게 가나요? 천천히 가죠. 근데 오토바이는 슝! 깜빡이까지 켜고 있었는데 깜빡이도 금방 킨 게 아니고 오토바이는 나 깜빡이 킨 거 뒤에 차 때문에 안 보였어. 아니 그렇더라도 이런 데 가지 말라는 데 갈 때는 조심했어야죠. 가지 말라는 데 갈 때는 깜빡이 이렇게 켜고 가는데 속도 줄였어야죠. 여기서 우회전할지 여기서 우회전할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우회전하겠지 생각하고 그냥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잘못. 얼마 볼까요? 요 차는 마지막에 꺾기 전에 못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렇게 배달 오토바이 급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꺾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봤어야 돼. 그거 못한 거. 그 잘못. 한 10%? 많으면 20%? 30%까지는 아니겠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럴 때는 7대3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토바이가 더 잘못해요. 그래도요.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깜빡이 켰으니까 깜빡이 켰다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꺾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이런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주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음식 시키기 전에 빨리 가려고 저렇게 무리하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많으니까 꺾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빵빵빵빵 꺾기 전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꺾기 전에 이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항상 올라오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보시죠. 풀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갑니다. 네, 쭉 저 앞에 신호등은 녹색에 정상적으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내가 여기에서 여기 들어갔는데 저 차는 불나방 같이 달려듭니다. 여기에서요 못 피하죠. 근데 이걸 보험사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80대 20이래요. 미치겠어요. 그거 분심이 가야 된대요. 80이 받아들입시다. 싫어요? 그럼 분심이 가야 돼요. 제가 분심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분심이 가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80대 20이래요. 분심이 안 갔더니 아이고 분심이 갈 걸 잘못했나? 분심이 가서 혹시 100경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에이 참 제가 아니 저게 왜 80대 20이에요? 바로 항소하세요. 그때 보험사에서 항소를 안 해준대요. 아니 항소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항소는 I20에서 끝나는 거야. 대부분이 다 끝나. 뭐 특별한 거 있어? 새로운 거 있어? 항상 보험사가 그래.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증거 있냐? 새로운 증거 왜 필요해요? 1심 판사는 80대 20이면 항소심 판사, 항소심에서는 과연 몇 대 몇을 하는지 한 번 더 평가받으면 그게 항소예요. 또 두 번째, 소송 비용이 500만 원 든대요. 나중에는 500만 원 아니라 뭐 200만 원이라든가 뭐 200 몇십만 원이라든가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 근데 처음에는 500만 원 누가 낼 거야? 뭐 그러면서 이런 거 소송 항소 안 하는 거래요. 근데 겨우 진짜 애원하다시피 해서 항소 갔습니다. 항소 가도 안 바뀐대요. 1심 그대로래요. 아니, 판사들은 다 똑같대요. 다 똑같아서 판사가 한 번 80대 20이면은 항소심 똑같아. 이런 취지.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사 담당자가 항소 못 해주겠다. 항소는 안 하는 거다. 돈 몇백만 원 든다. 그런 이유로 항소 실익이 없다. 본사에서 항소 안 해준다. 겨우겨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새로운 증거 없었어요. 증거는 영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블랙박스 영상 딱 보여줬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 해준다는 거 진짜 힘들게 항소한 결과 항소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안 해준다는 거 항소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나 4007 판결은 작년 11월 29일에 선고됐어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한 차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에 조심해야 된다. 당연하죠. 예.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에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차는 어떻게 왔나요?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슉 들어왔다. 갑자기 샥 들어왔다. 자, 불박차는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운전할 그런 의무는 없다. 아니, 내신호에 가는데
불박차가 엄청난 과속을 하겠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불박차가 먼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몇 대 몇일까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다. 피보자연차가 100%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맞은편에서 불박차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데 불박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냥 팍 들어온 상대차의 100% 잘못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게 항소심까지 가서 겨우 항소심까지 가서 겨우 100대0을 인정받다니. 참 1심 판사는 왜 이런 거 80대 20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왜 보험사에서는 항소를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안 해주려고 그랬을까요? 항소심,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심에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80대 20이라고? 나 인정 못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게 항소입니다. 새로운 증거 있어야 항소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험사가 그렇죠. 뭐 새로운 증거 있어? 아 그럼 못해. 그게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는 100건 중에 한 건도 안 돼요. 한 건 될까 말까예요. 1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다시 한번 평가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예. 이제 100대 0은 처음부터 인정합시다. 처음부터. 제발요. 제발.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잘 갑니다. 네. 저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상대편에서 비보호자회전했습니다. 비보호자회전. 저런 비보호자회전이 있나요? 아니, 비보호자회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해야 되죠. 맞은편에 차가 올 때 저렇게 좌회전 누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신호를 보고 가는데. 이번 사고 상대편 보험사에서 80대 20 주장했어요. 분심이 가져요. 아니야, 분심이 가지면 곧바로 소송하세요. 1심에서 80대 20 나와서 이게요. 아이고 미쳐요 미쳐. 항소해달라니까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애원하다시피 제발요 제발요. 이건 이제 남편분이 저한테 질문하셨고요. 남편분이 보험사랑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진짜 내가 이게 왜 내가 20분 잘못했느냐. 나 억울해서 나 못 산다. 제발 우리 집사람 소원이니까 제발 항소해 주세요. 항소한 결과 당연히 100대 0이죠. 예, 이번 사고 당연히 항소심에서 100대 0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4007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예, 낮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이번에는 밤에 일어난 사고로 가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난 사고 비보좌회전입니다. 보시죠. 예, 어떤 사고였을까요? 불박차 갑니다. 네, 소리가 조금 이거는 좀 불량이네요. 들들들들들들들. 예, 이렇게 쭉 갑니다. 가끔가다 블랙박스에 이렇게 소리가 즉 나는 게 있어요. 자, 어둑어둑 시간. 네, 어두운 시간에 이제 들어갑니다. 녹색 신호에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녹색 신호에 저 차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아까도 저 앞에는 비보호자전 차들이 있었어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이미 들어왔어요. 나는 횡단보도 지났습니다. 횡단보도 지나고 여기서 횡단보도 지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급하게 들어옵니다. 급하게. 원래는 이 앞에 들어왔는데 급하게 거의 역방향 형태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보신 낮에 일어난 사고하고 지금하고 둘 다 상대는 비보호자회전이에요. 비보호자회전 사고인데요. 어느 게 더 불박차 입장에서 피하기 힘들까요? 낮에 일어난 사고 더 피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밤에 일어난 사고 더 피하기 힘들다. 둘 다 똑같이 못 피한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낮에 일어난 사고가 더 피하기 힘들다가 6%, 밤에 일어난 사고 더 피하기 힘들다가 6%, 둘 다 똑같이 못 피한다가 88%입니다. 저는요, 두 개를 둘 다 똑같이 못 피할 사고인데요.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 밤에 일어난 사고가 더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낮에는 비보호 표지판이 보여요. 근데 밤에는 비보호 표지판이 안 보입니다. 내 신호등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좌회전한 차, 저 차 신호 위반 차 아니야? 여기서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요 차. 이거 뭐야? 이거. 응? 내가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저 좌회전한 차가 있다니. 저거 신호위반 아니야? 저 신호위반 아니야? 신호위반 아니야? 여기에 안 보여요. 비보 표지판이. 낮에는 저 비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밤에 그게 보입니까? 밤에 껌껌한데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밤에 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는 오히려 밤이 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긍이 가나요, 여러분들? 비보 표지판이 안 보이면 비보 표지판이 있으면 저렇게 위험하게 비보 좌회전을 해. 근데 비보 표지판이 없으면 저 차 뭐야? 저 신호위반하는 거 아니야? 신호위반? 저 뭐야? 근데 그 차 지나갔어요. 그 차 지나가고 내가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 차 지나갔어요? 자, 여기서 내가 들어가요? 깜빡이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밤이 더 피하기 어렵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둘 다 못 피해요. 둘 다 못 피하는데요. 예. 여러분들 막 동그라미 막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라고 그랬어요. 상대편 보험사한테 80대 20 또 얘기합니다. 늘 80대 20의 비보좌회전 소송 갔습니다. 1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분심이 안 가고 소송했어요. 1심에서 80대 20입니다. 보험사가 항소 안 해준다는 걸 제발요. 플리즈. 겨우겨우 항소했습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 날 한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100대 0 나왔지. 1심과 똑같이 80대 20이다. 그 중간 90대 10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90%는 당연히 100대 0이지. 그럼 1심과 똑같이 80대 20이다라는 의견 8% 있습니다. 야, 이게 100대 0 아니면은 앞으로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중간이 90대 10이다는 의견도 2% 있습니다. 아까 낮에 일어난 사고 당연히 100대 0이었어요. 항소심에서. 그래 이것도 100대 0 나와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신호를 보고 가는데 저서 갑자기 내가 먼저 교차로 들어갔는데 쑥 깜빡이다 푹 들어오는데 어쩌라고요? 밤에 비보좌회전 표지판도 안 보이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한테 엊그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왔네요. 어제. 변호사님. 아니야. 오늘이네. 오늘 올라왔네. 오늘이 2020년 12월 11일이잖아요. 오늘 올라왔어요. 변호사님 판결문 왔습니다. 1심 판결이 맞대요. 제 잘못이 있대요. 변호사님 1심에서 80대 20이었는데요. 그게 맞대요. 결국 비보좌회전 차량을 보호해 주래요. 저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했는데 의미가 없네요. 네, 80대 20. 저에게 20% 잘못이 있대요. 제가 진입도 더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깜빡이 켜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비보 딱 비보가 마치 마패처럼 그렇게 비보좌회전은 깜빡이도 없이 속도를 줄이지도 않다고 알아도 괜찮다고 판단하시면은 저는 어째요. 정장 직진에 정상 신호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시니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전에 비보좌회전 떼버렸대요. 그리고 좌회전 신호 생겼대요. 당장 그렇게 하지. 당장 제발 전국의 비보 표지판 비보 다 떼버려라. 제발 좀 떼버려라. 제발 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긍해야 되나요? 다시 상소. 이제 항소심 거니까 상고죠. 다시 상고할 수는 없나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상고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소액 사건은 항소심이 끝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거 다르게 했으면은 그러면 상고할 수 있어요. 아까 낮에 일어난 사고가 항소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0대 0이었는데 이것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바로 옆에, 바로 이웃이에요, 재판부가. 근데 이거는 80대 20 맞대요. 판결번호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 36207. 며칠 전에 선고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비보좌회전 신호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직진 차량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좌회전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그게 잘못했다. 이렇게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다만 불박차 역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다 안 했지 않느냐? 너 속도 줄였어야지. 속도 줄이는 거는 신호도가 없는 교차로지요.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상대 깜빡이 난 그 들어왔는데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혹시 저렇게 무모하게 도는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야, 심하다. 판결문에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박차도 역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되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조심했어야 된다. 이야, 그래서 80대 20이다. 그래서 80대 20이다. 그래서 80대 20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판결 바로 엊그저께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시일야 방송 대곡이 생각납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비가 내려서 좀 젖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사고 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가고 있는데요. 자, 녹색 신호 잘 가고 있어서 택시 보세요. 택시가 내 앞으로 쑥 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브레이크 잡고 꽝!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2차례에서 오더니 여기서 내 앞으로 쑥 들어와요. 여기 들어올 때 56초에 들어왔고 7, 8, 9. 네, 그 차가 내 앞으로 차선을 넘어오기 시작해서 3초 만에 사고 납니다. 풀박차는 그 앞차랑 간격을 두고 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풀박차가 앞차랑 간격 이 정도 두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슬그머니 브레이크 잡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때 56초인데요. 1, 2, 3초 만에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경찰에서 불박차가 잘못했대요. 저는요, 앞차랑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깜빡이도 없이 쑥 들어와서 멈춰요, 또. 경찰에서는 내가 가해자래요, 불박차가요. 아, 억울합니다. 예, 경찰에서는 택시가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데 그때 거리를 벌려줬어야 된다. 아니, 내 차가 시속 한 50, 이 정도 가고 있으면 저를 어떻게 벌려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차가 딱 멈추는 바람에, 그리고 그 앞에 차가 내 눈을 가렸잖아요. 저 차가 없으면 앞에 차 멈출 때 나도 같이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차가 들어오면서 쑥, 그 앞차가 안 보이는 순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앞차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순간에, 야, 이 차가 이제 가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저 차가 딱 들어와서 가리면 나 이 차가 안 보여요. 저 차가 가는지 브레이크 잡는지 뭐 안 보여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직도 이제, 이때 이거 보일까요? 앞에 브레이크 등 보이는데요. 이게 들어오면 여기 신경 쓰이죠. 눈이 이쪽으로 갑니다. 내 사람 눈은 잠자리 눈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려지는 거죠. 가려지고 이때로부터 보세요. 이때로부터 하나, 둘, 꽝! 2점 몇 초 만에 사고 났습니다. 내 앞으로 깜빡이다 뱅 멈췄어요. 그런데도 경찰은 내가 잘못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아이고, 이거는 네 바퀴 다 돌았잖아. 네 바퀴 다 돌았으면, 아유, 앞뒤 관계야. 그러니까 불박차가 잘못했어.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1번,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2번, 택시 100% 3번.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없습니다. 택시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30%, 택시 100%라는 게 70%입니다. 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저도 과연 좀 피할 수 있겠느냐? 저거 완전히 슉 들어서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피하느냐? 물론 택시는 그 앞에 차가 멈춰서 그랬다. 앞차가 브레이크 잡고 자기도 멈췄다. 그러나 왜 내 눈을 가리느냐? 내가 안전거리 지키고 갔었는데 내 안전거리 갑자기 침해하면서 갑자기 멈추면 변경급제동하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저는 불박차한테 과연 잘못이 있을까요? 예, 상대차가 끼어들고 멈추기까지 겨우 2초예요. 2초 조금 지났어요. 3초가 채 안 됩니다. 택시가 끼어드는 순간에 브레이크 잡았어도, 택시가 들어올 때 브레이크 잡았어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박차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있다 하더라도 불박차 한 20, 30 될까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불박차 100%래요. 택시는 불박차 100%래요.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내가 진료병 다 끝났는데 왜 날 뒤에서 들이받냐고. 억울해서 소송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100대 0이라고 그래서 억울해서 소송했습니다. 1심에서 작년 10월에 뭐라고 선고했을까요? 자, 피고 차량, 택시예요. 택시가 불박차 앞으로 끼어들 무렵 그 앞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피고 차량도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앞에 차가 멈춰서 택시도 멈췄다. 그 차가 들어올 때 앞차가 브레이크 잡더라. 그 택시도 브레이크 잡았다. 앞차가 멈춰서 택시도 멈췄다. 불박차는 앞에 가는 차, 택시의 앞차, 그 앞차와 또 택시의 동태를 잘 살폈어야 된다. 그리고 택시가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을 때 같이 감속했어야 된다. 그 앞차도 보고 택시도 봐야 된다. 잠자리처럼 한쪽 눈은 저 앞차 보고 한쪽 눈은 이쪽 보면서 앞차 브레이크 잡네? 택시도 브레이크 잡네? 그때 브레이크 미리 잡았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게을리한 채 그대로 가다가 앞에서 멈춘 택시를 들이받았다. 과실 비율은 70대 30. 누가 70일까요? 원고는 그 앞에 가는 차, 택시 앞에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택시가 들어와서 갑자기 멈춤으로 인해서 그래서 안전거리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전적으로 택시 잘못이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택시가 들어와서 불박차와 그 앞차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부당하게 다소 줄어들었더라.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불박차가 멈출 시간이 없었다? 멈출 시간이나 공간이 없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판사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사는 그럴 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박차 70, 택시 30으로 판결했어요. 이 사고를 불박차가 70% 잘못했다는 겁니다. 미치겠습니다.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저는 택시가 70이면 그냥 끝내려고 그랬어요. 택시 70, 불박차 30이면 아쉬움은 있지만 그냥 끝냅시다 했는데 거꾸로 왔어요. 항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68857 지난 4월에 선고됐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원고는 택시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틈도 주지 않은 채 갑자기 들어서 진로 변경하고 멈춤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택시의 전적인 과실이거나 택시의 과실이 더 커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블랙박스 딱 하나예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수긍이 간다. 1심 판단. 1심 판사가 잘했다.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래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시 100%라는 의견이 70%였고 택시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30%. 결국 여러분들의 100%가 당연히 택시가 더 잘못했지. 갑자기 들어왔고 깜빡이도 들어왔고 3초도 안 되는 사이에 2.2초 만에 어떻게 멈춰.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박차의 잘못이 70%랍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근데 마음은 그게 안 되는데 제 마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법원 가봤자 상고 기각될 가능성은 99.99%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번엔 안 됐지만은 다음에 이와 똑같은 사건에서 당연히 압체자금이 더 크다는 판결을 받아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됐지만 언젠가는 당연히 압체자금이 크다는 판결을 받아내겠습니다. 네,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오시네요. 저 손수레는 어디다가 역주행으로 오시네. 역주행으로 오시더니 여기서 왜 이리 와? 뭐야? 할머니 어디 가세요? 힘드신가 보다. 누구 기다리시나? 아이고 좀 기대해 있어서 좀 쉬시네요. 아이고 힘들다. 이래놓고 가면 어떻게 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 뭘 기다려? 누구 기다리시는, 옆에서 누가 기다리시는 것 같아. 뭘 기다려? 좀 있으면 이제 신호 바뀔 텐데? 오, 황당하다? 힘드신가 봐, 쉬고 계셔. 힘드신가 봐, 쉬고 계셔. 빵! 할머니! 창문 내리고. 창문 내리고. 안 지나가세요? 아이, 저리 지나가. 저리 비켜가. 내 인상 쓰면 비켜, 저리 가. 그래서 비상등 켜고 뒤로 후진해서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지나오셨답니다. 황당한 폐지 할머니의 무대포 주차.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서 신호 대기 중인데요. 폐지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제 차 앞에 주차를 하시네요. 신호 밖에서 가려는데 비켜가! 화를 내시더군요. 혹시 이런 동영상 우리 유튜버들께 황당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보해 드립니다. 황당. 무대포. 무대포를 두 글자로 줄이면은 황당이 됩니다. 황당. 할머니께서 좀 이렇게 힘드셔서 좀 쉬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저렇게 평소에 저렇게 하시다간 자칫 잘못했어요. 만약에 늦은 밤에도 또 이렇게 폐지 운반하실 때도 있잖아요. 저렇게 위험하게 역주행 하신다든가 그러다가 마주오는 차로 밤에는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머니 힘드신가 봐, 쉬시나 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제가 그 목소리 들리는 거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할머니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쉬시는 건 좋은데, 근데 그러면 다치신다고요. 바닥에는 제한속도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12월 21일부터 앞으로 열흘 후부터 30이고요. 아직까지는 50이래요. 그러나 바닥에 30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바닥에 있는 거 지키는 게 좋아요. 30인지 50인지 그거 상관없이 보시죠. 컴컴합니다. 컴컴한 밤에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왕복 4차로 도로인데요. 네, 4차로 도로에서 쭉 가고 앞차 빠지고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죠? 네, 속도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차들이 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자, 어떤 사고인가요? 맞은편에 차들이 지나가고 여기서 부부가 무단횡단합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무단횡단하는데 부인은 멈춰요. 차를 보고요. 차를 보고 멈추는데 내가 저 차를 피하는데 피하는데 마지막 보세요. 이렇게. 왜 저렇게 됐을까요? 차를 향해서 일부러 달려들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차가 오니까 내가 빨리 지나려다가 항상 무단횡단사는 저렇게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차를 향해서 달려들었어요. 차를 향해 달려드는 게 아니고 뒤에 오던 부인은 멈췄고요. 앞에 가던 분은 내가 먼저 가면 건너갈 수 있겠지.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자동차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달려오는 자동차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무단횡단자가 부인은 안 다치고요. 남편만 다쳤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식물인간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다리 다치고요. 갈비뼈 부러지고요. 머리는 안 다쳤대요. 그럼 남는 것은 과속 여부가 문제되겠죠? 차 속도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요 50이든지 30이든지 직격들어 저렇게 갑자기 달리면 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로서는 진짜 피하기 어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고.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30이라 써 있지 않느냐. 설령 50이라도 50보다 더 빠른 것 같다. 아니야, 저건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지. 저렇게 달리면 어떻게 피해. 저건 무단횡단 100%지.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28%,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46%입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26%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다. 어디서? 법원에 가면. 왜 그럴까요? 이곳 도로 왕복 4차로입니다.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선 불박차 속도가 좀 빨라 보이고요. 그리고요. 상대가 들어올 때 이때 보이죠? 차가 지나치고 여기 사람 보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 세 보세요. 여기 하나, 요 빼더라도요.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되죠? 한 30m 앞에. 한 30m 앞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랬으면 50이든 30이면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거고요. 50이어서도 피할 수 있죠. 30m 넘어요. 요 칸 보세요. 4칸, 5칸이에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요거 합치면 8m입니다, 이게. 흰색 선과 그 공간 합치면 8m예요. 그게 4개, 그 다음까지 거진 30에서 40m. 40m는 좀 안 되더라도요. 앞을 잘 보고 항상 이런 곳에서는 딱 생긴 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아파트 있고요. 길도 좁고요. 무단횡단이 생겼고요. 여기 좀 더 가면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이런 곳에서 더 줄였어야 돼요.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지나치면은 그럴 때 속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중앙분리되어 있는 곳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금방 차랑 스쳤는데 그때 튀어나왔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단횡단자 100%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잘못이 더 크고요. 요거 일반적으로 왕복 4차로 도로 밤에 무단횡단했다. 예전에 30% 보다가 지금은 40% 봅니다. 40% 보지만 왜 빨랐느냐? 그 다시 30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사고가 법원에 가면은 불박차 잘못 7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더 조심하십시오. 특히 요즘에는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사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못 들어오게 펜스가 쳐져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다. 그런 곳이다 그러면 그냥 달려도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 있죠? 길이 그렇게 넓지 않죠? 중앙분리대 없죠? 그럴 때는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저 운전자가 사망했으면, 만약에 저 무단횡단자 사망했으면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요. 무단횡단자가 만약에 머리 다쳐 식물인간 됐으면은 중상이에요. 그럼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불박차 속도가 문제되죠. 이것이 제한속도 50인자 30인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박차가 만약에 71이다. 그러면 50일 하더라도 속도 위반 사고예요. 과속. 제한속도 20km 초과하면은 종합범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죠. 다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는 6주밖에 안 나와요. 다리뼈 부러졌으면은 12주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거기서 속도 위반 사고가 나면 형사비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그렇게 큰 부담 안 돼요. 한 달에 한 10,000원, 10,000몇천 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종합보험 플러스 운전자 보험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 무단횡단자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은 법원에 가면은 운전자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따라서 잘 안 보일 때 밤에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제한 속도 지키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속도보다 속도를 더 줄여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다. 지금은 다리뼈만 부러졌지만은 조금만 더 해서 머리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부딪힐 때 앞 유리창이 부딪혀요. 그런 앞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사망입니다. 부딪히면 붕 떴다 또 떨어지거든요. 무단횡단. 부부가 같이 왜 무단횡단에 손잡고 전리해서 횡단보도로 건너야죠.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마시고요. 차랑 부딪히면 내가 크게 다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차는 좀 조금 찌그러지는 밖에 안 됩니다. 내가 차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밤에 안 보이니까 속도 줄이십시오. 속도를 줄이면 더 많이 보이고요. 보이면 피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가면 잘 안 보이고요. 보이는 순간 이미 사고 납니다. 못 피합니다.